굿모닝 비트코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3일 개천절 아침 인사드립니다. 저는 블록미디어의 송희원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제자리 걸음을 계속하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입니다. 비트코인 6,500 중반대의 횡보세를 계속하고 있고 전반적인 하락세가 탑10 코인 중에서는 견지가 됩니다. 자, 시장의 의견은 비트코인의 거래량 문제를 지속적으로 꼽고 있는데 아마도 이 비트코인이 시원하게 올라주지 못하는 게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큰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자, 리플 역시 어제 엑스래피드 공식 출시에도 불구하고 2% 정도 내리고 있고요. 이더리움 역시 하락세, 비트코인 캐시는 1%대의 오름세입니다. 자세한 내용 다음 페이지에서 확인하시죠. 코인마켓캡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을 하시면요. 시총 상위 10개 코인 중에서는 3개가 오르고 있고 나머지 코인들 모두 내려갑니다. 상위 코인보다는 밑으로 내려갈수록 상승하고 있는 코인이 더 많이 보이고요. 내려가셔서 보시면 현재 5% 이상 상승하고 있는 코인 퀀텀, 진리카, 아이콘, 그리고 시아코인 등입니다.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00개 코인 중에서는 현재 57개가 오르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빗썸으로 가보겠습니다. 역시 리플 제외하고는 1% 내에서 상승과 하락을 지속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비트코인 보합권 내의 움직임 보이면서 738만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더리움 25만원, 그리고 리플은 약 6% 정도 내립니다. 밑으로 내려서 봤을 때 가장 많이 오르고 있는 코인 역시 현시각 좋은 흐름 유지하고 있는 진리카입니다. 7.5% 빗썸에서의 움직임 보여줍니다. 업비트에서는 역시 비트코인 빗썸과 그리고 국제시세와 전반적으로 같은 흐름 보이면서 약 740만원대에 거래가 됩니다. 옆으로 넘겨서 알트코인들을 조금 보시면요. 비트코인 캐시, 그리고 트론, 진리카, 넴, 그루스톨코인, 아이콘 등의 상승세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거래량 부족, 지금 대표적인 문제로 꼽히고 있는데 6,800선의 저항선 돌파가 쉽지 않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박스권에 갇혀있게 되면 약세 기조로 전환될 리스크도 좀 무시할 수 없게 되는데요. 자, 차트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실까요? 차트를 보시면 50일 지수 평균 이동선의 저항선에 부딪혔습니다. 현시각 기준 6,649달러 수준인데 이쯤에서 지금 박스권의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상회하는지가 강세 기조를 만들어내는 데 관건이 될 것 같네요. 비트코인의 박스권 움직임에 대해 오늘 다양한 의견들 들어와 있습니다. 원인,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예측, 또 투심에 미치는 영향 등 그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한번 확인해 보시죠. 비트코이니스트는 올 연말의 암호화폐 시장 작년처럼 폭발적으로 상승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기사를 냈습니다. 롭슬라이머 펀드스트랩 글로벌 금융자문은요. 암호화폐 시장이 입게 된 기술적인 타격을 좀 고려를 해봤을 때 새로운 상승세를 위해서는 수개월의 회복기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요. 어느 종류의 자산을 봐도 하락세를 겪으면 상승세를 회복하는데 수개월이 걸린다 이렇게 근거를 들었습니다. 결국에는 시간을 좀 두고 여유 있게 지켜봐야 한다라는 이야기겠죠. 아마 시장이 횡보를 지속하는 가운데 조금 지친 투자자들을 위한 코멘트다 이렇게 비트코이니스트는 보고 있습니다. 자, 반면 이 암호화폐 시장의 좀 좁은 움직임, 안정성을 만들어서 투자자들을 편하게 했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투자그룹 DRW 홀딩스의 바비 조 트레이딩 수석은 지난 4개월에서 6개월 기간 암호화폐 시장 꽤 타이트한 범위 내에서 거래가 진행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기존 금융기관이 시장에 유입된 점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그동안 가격 변동성이 극심한 점이 이제 좀 암호화폐 시장의 약점이었는데 최근 추세는 기존 금융기관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좀 더 편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환점을 맞으면서 예전보다 더 전문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 나쁘게 보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네요. 다음 의견입니다. 비트코인 디지털 금으로 비유하는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실물 금의 위치를 위협하지는 못할 거다라는 주장이 제기가 됐습니다. 모닝스타 리서치 서비스의 자산 분석가 크리스토퍼 안트는
2013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금 관련 주식에 대한 장기 투자를 고객들에게 권해왔는데요. 아마 투자처로서의 금의 가치가 계속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유동성, 기능성, 그리고 미래 수요의 확실성이라는 기준에서 평가를 내려봤을 때 이 암호화폐가 금을 대신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금 관련 주식을 추천을 해온 건데요. 대신하진 않겠지만 여전히 암호화폐가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다고는 봤습니다. 네, 다음으로 뉴스도 확인해 보시죠. 라인이 새롭게 5가지 종류의 분산형 앱인 D앱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5가지로 나눠서 출시를 할 예정인데 위즈볼, 포캐스트, 파샤, 타파스, 그리고 스텝입니다. 확인을 좀 해보시면 위즈볼은 Q&A 형식으로 정보를 나누는 앱이고 보상을 토큰으로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포캐스트는 미래 예측 앱, 파샤는 리뷰 앱이고 타파스는 식당에 대한 리뷰를 올릴 수 있는 앱, 그리고 스텝은 SNS처럼 서로 스토리를 올리거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앱입니다. 이 중에서 파샤, 타파스, 그리고 스텝은 이번에 말까지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관련한 뉴스가 외신에서도 오늘은 상위에 랭크될 정도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저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한국의 ICO를 향한 길이 열릴까라는 타이틀을 첫 번째 뉴스에 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이 블록체인 ABC 정책 세미나에서 ICO를 허용해달라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외에도 블록체인을 국가 차원에서 육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특히 ICO에 대해서는 새로운 흐름이라고 밝히면서 다른 나라들은 길을 열어주고 있는데 우리 정부도 이제 고민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사기나 투기는 철저히 막으면서 길을 내줘야 한다고 강조를 한 건데요. 그리고 AI, 블록체인, 그리고 콘텐츠 문화를 뜻하는 ABC가 함께 가야 한다. 역시 이렇게도 강조를 했네요. 자, 역시 같은 세미나에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도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를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정부 인식이 바뀌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지난달 9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암호화 거래 및 중개법이 벤처기업에서 제외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이 통과가 됐죠. 여기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말을 한 겁니다. 미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있다면서 초당적으로 암호화폐의 인식 변화와 정책 관련해서 협력을 지속할 것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방송 진행하는 동안의 변화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상승세로 방향을 틀었고요. 리플은 하락을 지속합니다. 비트코인 6,500달러 선에서의 흐름, 이더리움 227달러에서 거래됩니다. 1시간 동안의 흐름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지만 참고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공휴일인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보내주시는 의견과 댓글 그리고 좋아요 수 항상 감사하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내일 더 알찬 정보,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